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의 김종필입니다. 코로나19가 1,9가 아니고 19가 아니고 19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좀 아이러니한 코멘트가 훅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2020년 11월 내일이 23일인가요? 내일이 24일입니다. 네, 24일. 그러니까 오늘 밤 24시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 다시 또 되게 위축되고 고난을 다시 또 겪어야 됩니다. 잘 협동해서 개선되는 상태로 빨리 변화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예, 내일 신문의 1면과 22면, 23면, 오피니언면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기자 강민서 원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1면 기사는 우리 이명환 기자가 세 꼭지를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11월 18일 산업팀 범현주 기자가 1면에 올린 30대 기업, 우리나라의 30대 기업들의 설비와 금융 투자가, 그러니까 30대 기업이 설비와 금융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화학, 대한항공 등 11개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들 30개사의 연결 현금 흐름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 분석한 결과 3분기에만 40조,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다는 맥락의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내신문 정치팀의 엄경련 기자가 11월 19일 올린 질 수 없는 선거, 내보낼 이길 후보 못 찾는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른바 이제 부동산 대란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커지고 있는 이런 흐름,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당이 워낙 비호감이고 후보들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어서 연대론도 커지고 있지만 경쟁력은 의문이다라는 맥락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정치팀의 박준기 기자가 11월 20일자에 올린 여당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 6명에서 5명으로 공수처법 개정 방침. 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여당이 6명에서 5명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쨌든 이게 이제 여야가 공방이 심합니다만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명환 기자가 상세히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환 기자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내일신문 11월 18일 일면에 산업팀 범현주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30대 기업 설비 금융투자 적극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하게 되면 이게 경기 부양과는 또 경기 부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통행과 왕래를 줄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거꾸로 간다. 방해가 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역과 경기 부양, 이 중간에 줄타기를 이제 우리 정부가 쭉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코로나19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예년에 한 90%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들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근거들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전자, 자동차, 항공, 유통 등 11개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 30개사, 우리나라의 30개사 대표적인 기업들의 연결 현금 흐름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살펴보니까 올 1, 2분기, 1, 4분기, 2, 4분기에는 현금 수지가 크게 늘어났는데 3분기에는
누적 현금 수지 25조 원대에서 30조 원대에서 25조 원대로 약 5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어든 만큼은 설비와 금융 투자로 옮겨갔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해놨냐면, 그러니까 올 1분기, 2분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가 장기 침체될 거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모아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안으로 들어온 현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1, 2분기에 모아두었던 현금 등의 일부분을 설비와 금융투자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책 차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기업이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기가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불확실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게 해소가 됐다고 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우리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에 있다라고 내놓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이런 현금 흐름, 이것과도 연동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해 놓은 기사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관련, 그러니까 우리 야당 이야기인데요. 질 수 없는 선거 내보낼 이길 후보 못 찾는 국민의힘이라는 기사인데 11월 19일 날 우리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가 출고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후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징검다리 성격으로 있는 이 내년 4월의 보궐선거가 그 다음 대선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기를 잡는 정당이 내후년 대선에서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천한 시장들이 중간에 낙마하면서 벌어지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게 좀 더 유리한 선거여야 된다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이반된 민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집주인들은 보유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또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른바 반문정서, 정권 심판론, 더군다나 민주당 단체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궐선거. 이게 다 결부가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질 수가 없는 선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질 수 없는 선거에 내놓을 후보가 변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야당 이야기예요. 여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당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전국 단위 선거를 얘기하거나 중요한 선거를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슈가 뭐냐?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구도는 어떻게 잡혔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 인물에 있어서 변변한 사람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야당 내부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야당 안에서는 크게 지금 두 부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엄경용 기자가 분석해 놓은 걸로 보면 결국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전신이죠. 민주당이 본인들의 후보를 내지 못하고 당 밖에 있었던 박원순이라는 후보를 데려다가 이른바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을 선거에 내보냈었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마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로 바로 이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야당의 힘을 그렇게 너무 우리들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비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진전된 후보 논의라든가 이게 나오지 못한다는 건데 그나마 당의 후보들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은 서울시장에는 관심 없다. 나는 대통령 선거 나갈 거다.
그게 이제 뭐 유승민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안철수 후보라든가, 물론 이제 이분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입장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밖에서 후보 찾기도 참 쉽지가 않다. 이런 분석 기사였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소개해 그 주세요. 다음에 이제 공수처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11월 20일 날 출고한 기사인데,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로도 이어지고 계속 이번 주는 계속 아마도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질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여당이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국회 차원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해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어떻게 내놨냐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돼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12월 2일은 예산안의 법정 통과 기일입니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같이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 중에 그동안에는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5명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도 5표를 받은 양반이 2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대로 했다라면 이미 추천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 이거를 12월 2일 날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어서, 의석으로만 보면 아마 법 개정도 가능하고 통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런 행보에 반발하면서 결국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혹은 다른 법안들과 같이 결부해서 국회에 맞서겠다, 여당에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9일 날까지가 올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 남은 기간들이 상당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것 같다. 그중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당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을까.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명환 기자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내일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또 이슈가 어떻게 흐르는지 대략 가닥이 잡히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주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오늘은 일면 기사 소개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